어제 저희 방송하기 직전에 공개된 영상에는 미처 소개를 못 드렸는데요. 3발의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이게 노동인지 스커든지 여러 가지 헷갈리는 장면이 많습니다. 신석 차장, 네. 저거 어제 오후 3시쯤 공개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그 미사일이나 SLBM 요즘에 쏘면서 바로바로 지금 사진을 내놓고 그 다음날 바로 영상을 공개하고 있죠. 김정은의 노출증입니다. 네. 우리가 성공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그만큼 심하게 알리고 싶은 거죠. 지금 네. 보시는 대로 지금 미사일이 올라가고요. 무슨 거의 고속도로 동시에 같네요. 네. 거의 동시에 또 다음 미사일이 발사되지 않습니까? 저런 네. 식으로 거의 동시에 3발을 쏘는 그런 영상을 북한이 공개를 했습니다. 보통 저렇게 지상에서 발사할 때는 한 번도 지금 공개한 적이 없었던 일이잖아요. 공개 잘 안 하죠. 네. 왜 공개했을까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김정은을 보면서 네. 직접 만나지 않고 이렇게 화면으로 보면서 저 친구 참 겁이 많은 친구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 겁이 많다. 왜 그렇게 보시는 거죠? 겁 많은 사람 특징이, 심리적 특징이 자기 과시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좀 보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예전엔 바다에서 쏘는 거, 잠수함에서 쏘는 탄도미사일 영상 봤는데 다시 한번 영상 보면은 멀쩡한 고속도로 다 차단하고 막은 것 같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 장소를 보면은 큰 대로 위에 미사일 3발을 쏘놓고 지금 보시는 길이 바로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 그래서 찾아봤는데 저 앞에 터널도 보이네요. 네, 황해북도 황주를 지나는 고속도로인데요. 네. 평양에서 개성으로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저 고속도로를 타본 적이 있습니다. 아, 저기를요? 예. 네. 그 남북이 관계가 좋을 때 남한의 사람들을 많이 초청을 해서 여기저기 보여줬는데 네. 평양에서 남포항으로 가는 그 경로를 가게 되면은 네. 저 고속도로를 타게 됩니다. 네. 그때는 저 고속도로가 말이죠. 그 남한 사람들이 북한 여기저기를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길이었는데 네. 그 길 위에 지금 미사일을 세워놓고 남한을 표적으로 한 미사일을 쏘는 걸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저거요. 자, 우리가 한 미사일 기지에 딱 붙박이로 발사한 것이 아니라 저렇게 도로 위에서 이동식으로 발사하니 행여 우리의 위치를 선제 공격하고 추적할 생각하지 말아라. 뭐 이런 메시지 같네요. 네,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겠죠. 근데 저도 북한 뭐 한 번 갔다 와서 다 아는 건 아닌데 저도 고속도로 달려보니까요. 네. 이게 우리 같은 경우는 왜 땜빵을 많이 했다 그러는데 그게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네. 북한은 땜빵을 관리를 안 해가지고 중간에 파인 데도 많고 네. 파인 틈으로 보니까 이게 아스팔트도 있지만 콘크리트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얘도 우둘투둘하고 한데 저기서 저렇게 화염이 올라오는 저걸 쏘면요. 저 도로 아스팔트는 다 녹아버릴 거고 네. 저 후폭풍에 저거 도로 다 망가질거려요. 차가 아예 안 다니니까 저렇게 대놓고 하는 건가? 나는 도로 생각하면 저 멀쩡한 도로 저거 왜 저렇게 버리는지. 자, 그러나 동시에 2발이 발사되는 거 전 영상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이번에 특징이라면 3발을 발사했는데 동시에 잇따라 발사했다는 거거든요. 역시 여기도 의미가 있겠죠. 혹시 우리가 도입한다는 사드를 염두에 둔 건 아닌지. 미국에서 네. 그 제임스 마틴 동아시아 담당 국장이 얘기했나요? 네. 굉장히 날카로운 얘기인데 제가 2차례 말씀드렸지만 작전이라고 하는 건 뒤통수치기다. 생각, think the unthinkable. 생각할 수도 없는 걸 생각하는 건데 네. 지금 우리 사드가 하나 있지만 사드가 동시에 막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쏴버리면 네. 어딘가는 맞겠죠. 그래서 그런 걸 보여준 게 아니냐는데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을 했습니다. 자,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황주요, 황해북도에 있는 황주 지역에서 쏘았는데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신성국 차장. 네. 성주에 우리가 만약에 사드 포대를 내년 말쯤 배치한다고 치면 이렇게 이쪽 경상북도 지역이 됐건 이 부산 그 미군의 증원 병력을 염두에 둔 부산 지역을 겨냥해 발사했을 때 떨어뜨릴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제임스 루이스 씨의 그 주장은 네. 뭐냐면 미사일을 한 발을 쏘면 우리 네. 사드가 요격하기가 쉬운데 레이더로 네. 찾아서. 네. 근데 2발을 같이 쏘면 네. 이 레이더 시스템이 교란이 돼서 네. 이 어떤 걸 쫓아가야 될지 네.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그런 얘기죠. 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2발을 동시에 쏘는 그런 훈련을 한 것이다. 네. 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발사대, 그러니까 이 차량이 이제 8발이 이제 장착이 되는 건데 전체 6대가 와서 48발의 사드 미사일이 한 세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3발을 동시에 쐈던 거 우리가 기술적으로 현재로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서 3발을 쏜다 그러면은 우리 네. 발사대 6개가 있으니까 배치가 된다면 맞출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저 사드 미사일은 하나의 표적에 의해서 2개가 같이 올라갑니다. 네. 슛 개념으로. 근데 지금 거는 슛 앤드 기다렸다가 또 쏠 수도 있는데 어쨌든 2발은 하나의 목표를 맞춥니다. 네. 따라서
48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24발의 네. 표적을 잡는 거죠. 근데 북한이 만약에 28발을 쏜다면은 네. 24발은 맞추겠지만 한 발은 못 맞추는 효과가 있는 거죠. 30분 정도 충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새로 채우려면은 그거는 아직 제가 뭐 취재하는 과정에서 무게중심사를 또 만났는데 사드는 우리한테 판매하겠다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중개상도 없어서 물어볼 데가 없어요. 근데 네. 이것저것 자료를 보니까 패트리어트 같은 경우에는 30분 정도 걸리니까 네. 30분 정도 걸리지 않겠나 유추 해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번엔 3발이지만 뭐 모르죠. 한 3개월, 6개월 뒤에는 15발을 도로에 쭉 깔아놓고 하나씩 쏘는 걸 보여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병들이 훈련할 때 TOT 사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Time on Target.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한 100여 문의 포를 해놓고요. 앞에 있는 포는 짧으니까 먼저 쏘고 멀리 있는 포는 늦게 쏴서 네. 시차를 뒀고 동시에 한 군데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숨을 시간도 없고 다 이렇게 초토화시키는 건데 네. 지금 북한의 황주, 그다음에 원산, 또 저 멀리에서 약간 시차를 두고 갑자기 한 100발을 쐈다고 해보세요. 네. 그러면 우리 사드가 있어도 24발만 맞고 나머지 못 막는 거죠. 네. 그런 작전을 TOT 사격을 분명히 연습할 겁니다. 작전이니까. 그러면 이게 결국 원하는 것이 국내에서 사드 있어봤자 북한이 많이 한꺼번에 쏘면 무용지물이다. 그러니 제발 배치할 생각이랑 말아라. 이른바 사드 무용론을 좀 국내에서 모락모락 피웠으면 하는 생각, 그런 것도 속내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거는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하시는 거고, 네. 저쪽 사람들 북한 사람 입장에서는 사드를 어떻게 뚫고 들어가는가를 꾀를 내는 거죠. 꾀를 네. 내서 포병들이 하는 TOT 사격 방식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표적을 잡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이는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기에 대한 대책을 하려면 우리가 사드를 더 늘리거나 아니면 이제 패트리어트로 추가해서 맞거나 또는 이지스함에 SM3를 탑재해서 맞거나 이렇게 들어가는데 네. 그거 말고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아예 안 하거든요. 우리 대통령께서 이번에 저 광복절 때도 2군단 가가지고 북한이 도발하면 뭐 응징한다 그러는데 선제 타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킬체인 시스템까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영상 본 사람 중에 이 로켓의 맨 앞에 뾰족한 정도를 보면서 이거 좀 다르다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신 차장, 이거 어떤 겁니까? 네, 북한이 7월 19일에도 미사일 3발을 쐈을 때요. 그게 네. 스커드냐 노동이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맨 앞 이번에도 예.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네. 지금 군 당국은 3발 모두 노동 미사일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실제로 북한이 공개한 영상을 보니까 지금 보시는 화면의 오른쪽에 있는 네. 원뿔형의 네. 뾰족한 네. 원뿔형의 스커드 미사일 같다는 겁니다. 관찰한 네. 결과는. 근데 노동 미사일은 저렇게 젖병 모양이죠. 약간 노동은 끝이 뭉툭한. 동글하고요. 예, 그리고 원뿔형이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온폭하게 펴였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 5일 그 북한이 공개한 영상 보더라도 원뿔형이죠. 네. 그래서 이거를 놓고서 지금 우리 군 당국이 또 스커드 미사일 또는 스커드 네. 미사일을 개량한 새로운 미사일을 네. 노동으로 착각한 거 아니냐 이런 또 의문이 언론 통해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뭐 착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글쎄요, 저희 생각에는 착각하지 않고 아주 딱딱 정확하게 파악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인데 어렵습니다. 어려운가요? 그렇게? 어렵고요. 네. 지금 저도 사실 스커드하고 노동 구별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동식 발사대 그 차량의 바퀴 수도 한번 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이건 스커드고 한 11m 됩니다. 더 긴 바퀴축 이건 이제 노동 미사일은 더 멀리 가니까 미사일이 기니까 축이 5개가 보이네요. 제가 알기로는 스커드 미사일이 원래 소련이 과거에 만들었고요. 그걸 갖고 가서 중국에서 동풍 61, 동풍이 문제입니다. 네. 동풍 61을 다시 갖고 와서 북한이 노동으로 만든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참 중국에서 군사기술 많이 갖고 왔어요. 네. 그래서 둘이 비슷하긴 한데 네. 지금 저기 차량 축이 뭐 몇 개다 하는데 저 차량은 바꿔버리면 그만입니다. 네. 따라서 지금 왜 저걸 우리 군에서 노동으로 판단했는가 하면 사거리가 일본 홋카이도 그쪽까지 갔기 때문에 한 1000km 날아갔습니다. 키로가 나와서 노동일 거라고 보는 것 같은데 스커드는 네. 그까지 안 간다는 게 정설이거든요. 북한은 그거 설명하지 않으면서 계속 너희끼리 다퉈라 하는 게 속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보여주는 영상 참 충격적입니다. 도로 위에 3발을 동시에 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모릅니다. 북한의 적어도 비디오상, 영상상으로 보여주는 도발의 수위는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뭔가 체제가 허술한 듯 하면서 이런 게 나온단 말이죠. 윤경민 부장. 네. 오늘 이제 문화일보가 보도한 걸 보니까 김정은이 아주 황당한 지시를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권력의 물이 줄줄 새는 듯한 내용이 나온단 말이죠. 네, 석관이 이제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사실인지 네.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은 네.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양강도 삼지연을 방문하면서 김일성 동상을 봤더니 경비병이 한 명이 지키고 있더라. 네. 아니, 어떻게 김일성 동상을 한 명만 지키고 있냐? 중대 규모 병력을 배치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놀라서 처벌을 두려워한 양강도의 보안국 간부들이 네. 거기에다 이제 100여 명으로 경비 중대를 꾸려가지고 배치를 네. 했다. 그리고 경비 막사도 급하게 만들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김정일 또 김일성의 동상은 뭐 북한의 곳곳에 많이 있잖아요. 저희 기억에도 지난번 BBC 기자가 평양을 방문했을 때 그때도 그 동상 큰 거 봤었거든요. 자, 이런 경비 잘 하라. 글쎄요, 이런데 돈을 쓰고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기 뭐 영원히 사시라고 해서 영생탑 뭐 그러는데요. 저 탑 자체가 테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네. 북한은 그걸 막을 필요가 좀 있을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건 김일성 대학교 앞에 있는 김정은의 대형 동상이거든요. 아, 저 자체가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저걸 부시기도 하고 뭘 붙이기도 하고 하니까 네. 저런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마 하기 위해서 할 수도 배치하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결국 북한에서 불순한 기자로 낙인 찍혔던 저 영국 BBC 기자 모습 보고 계십니다. 바로 대형 동상을 취재했던 그 기자죠. 그런데 김정은의 황당 지시 또 하나 또 있습니다. 역시 문화일보가 오늘 보도한 건데요. 윤경 부장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는 또 그 백두산 영웅청년 3호 발전소를 시찰하던 중에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과의 접경 지역에 전기 철조망을 설치하고 발전소에서 전력을 공급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네. 그 전기가 안 나오는 지금 네. 균열이 생겨가지고 때문에 전력 생산이 중단된 상황인데 그걸 하라고 하니까 이거 네. 어떻게 해야 되지? 땀 뻘뻘 흘리면서 지금 현재 북한 간부가 저런 모습이 있는데 네. 뭐 어떻게 도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애를 먹었다 이런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도 확인되지는 않은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발전소 보시는 것처럼 저것이 이제 3기까지 짓는데 1기, 2기 모두 균열 때문에 발전 중단되고 그래서 뭐 최룡해 이런 사람들 혁명에 구역하고 그런 요인이 됐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지금 화면에 나온 거는 저거는 시멘트 댐에서 저거는 문제가 없고 벽돌로 흙으로 돌로 쌓았던 사력댐 저거는 네. 안쪽이니까 그런데 저런 식으로 된 댐이 문제가 있다는 거였는데요. 지금 북한에서는 지금 탈북자가 자꾸 나오니까 그걸 막기 네. 위해서 전기 철조망을 하라라는 우선 지시가 내려간 것 같은데 다른 데 전기를 끌고 오든지 뭐 알아서 하겠죠. 영웅청년 3호 발전소까지는 건설했습니다. 댐 하나 짓는데 9개월 걸렸거든요. 그렇다 보니 여러 가지 좀 부작용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건 지시와 실제 이행 사이의 괴리에 대한 얘기도 문화일보 기사를 통해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 소식 봤습니다. 자, 신석호 차장 그리고 이정훈 편집위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 봅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순위 확인합니다.